셜록 홈즈 보헤미안 스캔들 제2편 환상의 왕비 시작합니다. 나는 이튿날 오후 3시에 홈즈의 하숙집으로 갔다. 그러나 홈즈는 집에 없었다. 하숙집 아주머니 허드슨 부인의 이야기로는 아침 8시경에 집에서 나갔다는 것이었다. 나는 정등방 난로 옆에 놓여있는 안락 의자에 앉았다. 거기 앉아 불을 쬐며 홈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다. 나는 난로불을 바라보며 우연히 관련을 맺은 이번 사건에 대해 생각해봤다. 순간 무어라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되어 웃음이 나왔다. 보헤미아 국왕은 스칸디나비아 왕녀에게 홀딱 빠진 모양이야. 어떻게든 결혼하려 하고 있어. 그런데 어쩌다 잘못 사귄 여자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한 거야. 주위에 알랑거리는 사람은 많아도 괴로움을 털어놓고 그 처리를 부탁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알랑거리는 사람일수록 더욱 못 믿어온 법이거든. 그래, 혼자서 여러 가지로 손을 써봤지만 도리어 다 하기만 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홈즈 표정이라니, 생각만 해도 웃음이 터졌다. 생각다 못해 무슨 일이든지 귀신같이 해결해낸다는 사례탐정을 찾아왔겠다. 그랬는데 그만 약점을 드러내어 성금을 듬뿍 빼앗기고 말았어. 홈즈에게도 덜어는 그렇게 재미있는 손님도 찾아주어야지. 계속 끔찍한 사건만 대하다 보면 정신이 이상해져 버릴 테니까. 나는 생각을 이어가다 말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튼 홈즈의 자신감은 굉장하단 말이야. 실패라는 건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니까. 이번 일만 해도 사흘이면 충분하다니. 나는 어느새 졸고 있었다. 난로의 따뜻한 온기에 온몸이 풀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음이 왔다. 4시가 조금 지났을 때였다. 방문이 거세게 열리며 곤드레만들에 취한 마부가 방 안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나는 금세 잠을 깼다. 놀라 소리를 지르려던 나는 이내 실수를 터뜨렸다. 술 취한 마부는 다름 아닌 홈즈였던 것이다. 홈즈의 머리카락은 까치집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시커먼 구렛 나루는 자랄 대로 자라 덥수룩했으며 얼굴은 술이 몹시 취한 듯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누가 봐도 초라하고 거친 마부와 똑같았다. 홈즈의 변장 솜씨를 늘 봐와서 익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탄하여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다. 왓슨, 그만 자네를 기다리게 하고 말았군. 홈즈는 미안한 듯 친구 눕더니 옆에 딸려있는 침실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채 5분도 안 돼 거실로 돌아온 홈즈는 어느새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하게 양복을 입고 있었다. 홈즈는 두 손을 호주머니에다 찌른 채 난로 앞으로 다가오다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거의 1분 가까이나 난로 곁에서 선 채로 웃더니 그대로 의자 위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버렸다. 홈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젠 제발 그만 웃고 어서 얘기를 좀 해보게. 왓슨, 오늘 아침에 내가 무슨 짓을 했을 것 같은가? 응? 자네가 만일 그때 내 모습을 보았더라면 지금처럼 점잖게 앉아있지 못할걸.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래? 기껏해야 아이린 애들로 집을 살펴볼 겸 그 부근을 어슬렁 걸었겠지. 맞았어. 난 오늘 아침 8시에 초라한 마부로 변장하고 집을 나섰네.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마부 패거리란 저희끼리 무척 친하지. 일거리가 없어 노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서로를 도와주고 취직 뒷바라지도 해준다네. 서펜타인 거리에는 부자들이 많이 살아. 대개는
마부들을 고용하고 있지. 홈즈는 웃음기 거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서펜타인 거리에 이르자 브리오디 별장이 보이더군. 자그마하고 아담한 2층 집이었어. 현관은 거리의 면에 있었고 문에는 견고한 자물쇠가 걸려 있었네. 그래서 절책 너머로 슬쩍 들여다봤지. 현관 바로 오른쪽이 널찍한 거실이었는데 땅바닥까지 닿을 듯 커다란 창문이 달려 있었네. 뒷곁으로 돌아가 보니 자그마한 뜰이 있고 구석에 마구간이 있더군. 마구간 지붕으로 올라가면 안채의 복도로 향한 작은 창문에 손이 닿는다는 것도 확인했네. 홈즈, 자넨 좀도둑의 재능도 넘쳐나는군 그래. 나는 감탄에 머리까지 끄덕이며 말했다. 홈즈는 못 들은 척 말을 이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 주위를 마치 산책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네. 그러다가 말에 솔질을 하고 있는 이른마차인 마부를 만났어. 나는 재빨리 꺼들어 주었지. 그러자 그 마부는 젊은 사람이 일을 잘하는군. 꽤 오랫동안 한 모양이지. 하며 칭찬까지 해주더군. 나는 이를 거들면서 슬며시 브리오니 별장에 대해 묻기 시작했네. 이야기는 쉽게 풀렸지. 일이 끝나자 그 마부는 고맙게도 젊은 사람이 놀고 있으니 호주머니가 허전할 걸 하며 동전 2입을 주고 맥주까지 사주더군. 오랫동안 탐정 노릇을 했지만 정보를 얻으러 갔다가 반대로 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야. 자네도 꽤 뻔뻔해졌군. 그런데 아까 왜 그렇게 웃었나? 난생 처음 팁을 받아서? 그럴 리가. 그 뒤로 계속 일이 엉뚱하게 풀렸거든. 아무튼 수학은 굉장했네. 난 보헤미아 국왕의 연인이었던 아이린 애들러라는 여성을 한시바삐 만나보고 싶어졌네. 그래. 그건 여성을 싫어하는 자네로선 드문 일인데. 홈즈는 내 말을 흘려버리고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이린 애들러는 기막히게 아름다운 여성이라네. 그 근처에 사는 남성들 모두가 그 여자만 보면 공연히 싱글벙을 좋아한다는 거야. 지금은 극장에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 같지는 않다더군. 그런데도 날마다 오후 5시가 되면 아름답게 차려입고 외출을 했다가 틀림없이 7시 정각에 마차 소리로 상쾌하게 돌아온다는 거야. 날마다 2시간의 외출이라 5시에서 7시까지라면 난찬에 가기에는 너무 이르고 도대체 어딜 다녀오는 걸까?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데 아이린한테는 거의 매일 한 남자가 찾아온다네. 하루에 2차례일 때도 있다더군. 머리카락도 눈도 새까만한 그 젊은 사나이는 무척 잘생겼다네. 이름은 가프리 노턴이고 템플 법학원에 근무하고 있다네. 홈즈,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아낼 수 있었지? 믿어지지 않는군. 모두 그 이름마차의 마부가 이야기해준 것이라네. 그 사람들이야 온갖 사람들을 다 태우고 다니니까 그런 일에는 화나지. 그 마부도 여러 차례 브리오닌 별장과 템플 법학원을 왕복했다는군. 그렇겠지? 알아낼 것을 웬만큼 알아낸 나는 다시 아이린 애들러 집으로 되돌아갔네. 걸으면서 난 차분히 작전 계획을 짰지. 홈즈는 마른 입술을 축인 다음 말을 이었다. 카프리 노턴이란 법학원에 있는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아이린 애들러의 변호사일까? 아니면 아이린 애들러의 여인일까? 만일 변호사라면 그 사진을 보관하고 있을 거야. 보헤미아 국왕이 고용했던 소매치기들이 문제의 사진을 손에 넣지 못한 건 아이린만 노렸기 때문일세. 그래서 난 이 수수께끼 인물 쪽의 수사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네. 왓슨, 지루하겠지만 좀 더 참고 들어주게. 지루하다니. 재밌기만 한데. 난 우선 템플 법학원에 가보기로 작정했네.
바로 그때 길 건너편에 마차 한 대가 달려와 브리오니 별장 앞에 멈추었네. 마차가 멈추자마자 새까만한 머리에 한 늠름한 남자가 마차에서 급히 뛰어내렸어. 가프리노톤이 분명했네. 난 재빨리 길 옆 건물의 으슥한 곳으로 몸을 숨겼어. 홈즈의 말은 갑자기 빨라졌다. 노턴은 무척 서둘렀다네. 마부더러 자네 여기서 잠깐 기다리게 하고 소리치더니 브리오니 별장의 초인종 줄을 힘껏 잡아당겼어. 곧 늙은 하녀가 얼굴을 내밀었네. 그러자 가프리노톤은 안내를 기다리지도 않고 마치 자기 집이 다 되는 것처럼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 홈즈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잠깐 이야기를 멈췄다가 다시 이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는데도 노턴이 나오는 기척은 없었네. 마부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하고 말일세. 나는 슬그머니 브리오니 별장의 철책으로 곁으로 다가갔네. 아까 자네에게 얘기한 거실의 커다란 유리창통에서 아니 들여다 보였네. 노턴은 뭔가를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방안을 서성이고 있었어. 아하, 지금 저 안에 아이린 애들러가 있구나 하고 생각한 나는 그걸 확인하려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자리를 옮겼네. 하지만 아이린 애들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가프리 노턴이 뛰어나왔어. 나는 홈즈의 뛰어난 이야기 솜씨에 취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노턴은 금시계를 꺼내 들여다보더니 기다리다 그새 잠이 든 마부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네. 노턴이 이봐 서두르게 리젠트 거리 크로스 앤드 행키 상점에 잠깐 들렸다. 에지웨어 거리의 세인트 모니커 교회로 몰아주게. 만약 20분 이내에 세인트 모니커 교회에 닿으면 팁으로 반기를 주겠네라고 말하자. 반긴이라는 소리에 졸음이 달아나 버렸는지 마부는 힘차게 고삐를 당겼어. 잠깐 사이에 마차는 덜컥거리며 내 눈앞을 지나가 거리 저쪽으로 사라져 버렸네. 나는 마차가 사라져간 쪽을 지켜보며 뒤쫓을까 망설였네. 브리오니 별장 쪽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홈즈는 그때 난처했던 자신의 처지가 생각난 듯 눈살을 찌푸렸다. 왓슨, 바로 그때였네. 이번에는 그 옆길에서 아름답게 칠을 한 작은 마차가 나타났네. 그런데 그 마부의 모습이 가관이더군. 저고리 단추는 하나밖에 채워져 있지 않았고 모자도 삐딱하게 머리에 얹혀 있었어. 마차의 장식문도 한쪽에만 달려있더군. 마구간에 불이라도 나서 몸만 빠져나오지 않았나 싶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 그 마차가 브리오니 별장 앞에 멈춰 서기가 무섭게 집안에서 한 여인이 달려나와 사뿐히 올라탔어. 언뜻 보기에도 그 아름다움이 하늘의 전사와도 같았네. 난 그녀가 아이린 애들러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았지. 보헤미아 황태자가 반한 것도 무리가 아니야. 지금까지 여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칭찬할 일이 없는 자네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이린 애들러는 정말 아름다운 모양이지 하며 내가 놀리듯 신고 웃었다. 그러나 홈즈는 거기엔 아무 대꾸도 없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이린 애들러는 몹시 조급한 목소리로 마부에게 세인트 모니커 교회까지 급히 가줘요. 20분 이내에 닿으면 팁으로 라면 노통과 똑같이 말했네. 순간 내 가슴은 무섭게 뛰었어. 그건 정말 바라지도 않았던 요행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이륜마차 한 대가 나타났지. 손을 들더니 마부는 멈추려나 말고 내 옷차림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네. 아마 이런 녀석을 태웠다간 요금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 모양이야. 그대로 줄다름질을 하려고 하더군. 하지만 그 순간에 나는 벌써 마차 안 객석에 앉아 있었네. 나는 재빨리 마부의 손에 은하를 쥐어주고 나서 세인트 모니커 교회까지 18분 안에 가면 한 입 더 주겠다고 소곤거렸지. 마부는 빙그레 웃으며 말고삐를 잡았어. 그때 시각은 11시 35분이었네.
홈즈의 이야기는 점점 더 흥미와 열기를 더해갔다. 난 그 두 사람이 어째서 20분 이내에 교회로 가야 하는지 대충 짐작하고 있었네. 오전 중에 보헤미아 국왕과 스칸디나비아 왕국 왕녀와의 약혼을 무효로 만들기 위한 절차를 밟으려는 게 틀림없었어. 그래서 나도 필사적이었지. 아이린 애들러의 마차도 노턴의 마차도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렸나 보더군. 내 마차가 교회에 닿았을 때 두 사람이 모두 도착해 있었네. 그들을 태워다준 마부들이 자기 에마의 땀을 씻기는 참이었지. 난 마부에게 돈을 지불하기 무섭게 곤두박질 치다시피 해서 교회로 뛰어들었다네. 홈즈는 이야기를 하다 말고 벌떡 일어서더니 방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내가 들어가자 그 두 사람은 구석에서 흰 옷을 입은 목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내 발소리를 듣고서 노턴이 획 돌아보았는데 난 재빨리 오르간 뒤에 숨으려 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어. 노턴은 성큼 내게 다가오더니 잠깐 하며 내 옷소매를 꽉 움켜쥐었어. 마침 잘 왔네. 자넨 신이 보내주신 사자야. 뜻밖에도 노턴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어. 이렇게 되자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도 못한 채 목사 앞으로 질질 끌려갔다네. 노턴은 내 옷소매를 붙잡고는 목사님, 자 아직 3분 남았습니다. 이젠 되었지요. 목사님 제발 부탁합니다 하고 목사에게 무언가 거듭 부탁을 했어. 그러자 목사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성경을 들고 단상 위로 올라갔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 왁슨? 글쎄, 전혀 짐작이 안 가는걸. 난 단상 아래에 세워졌네. 목사는 뭐라고 중얼거리고 나서는 나더러 당신은 증명하지요 하고 물었어. 내가 대답하지 않자 목사는 똑같은 물음을 되풀이했어. 난 통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옆에선 노턴이 안타까운 얼굴로 눈짓을 보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예! 하고 대답했네. 결국 나는 아이린 애들러 양과 카프리 노턴군의 결혼식에서 증인이 된 거야. 식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지. 신 앞에서 맺어진 두 사람은 기쁜 듯이 나에게 인사하고 목사도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를 바라보았네. 정말이지 그런 일은 난생 처음이야. 그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는 물었다. 막 식을 올리려는데 결혼 허가증이 부족한 데가 있다며 목사가 식 올려주기를 거절했다는 거야. 하지만 고드리프 쪽에 남자 증인이 한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다는 판에 내가 어슬렁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어릿광대 노릇을 했군 그래. 그래서 아까 그렇게 미친 듯이 웃었군. 그때 자네 얼굴을 보았더라면 좋았을걸. 내가 배를 움켜쥐며 웃자 홈즈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좋은 일도 있었다네. 홈즈는 아직도 만면의 웃음이 가득한 채로 호주머니에서 금화 한 입을 꺼내 왓슨에게 보였다. 신부가 고맙다면서 준 거야. 기경으로 시계줄에 끊어올 작성일세. 그거 좋은 생각이로군 그래. 그 다음은 어떻게 됐나? 나는 그 말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오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일에 정신이 팔린 틈에 슬쩍 몸을 숙였네. 정식으로 부부가 된 두 사람은 교회 앞에서 헤어졌어. 노턴은 법학원으로 가고 아이린은 브리오니 별장으로 돌아간 거야. 헤어질 때 아이린이 노턴에게 그럼 여느 때와 같이 5시 공원으로 가겠어요 하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네. 그래서 나도 채비하기 위해 돌아온 걸세. 채비라니? 무슨? 뱃속 채비 말이네. 난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질 못했네. 게다가 오늘 밤엔 더욱 활발히 움직여야 할 것 같아 왓슨. 자네도 거들어 주겠지? 물론이지. 어쩌면 법을 어기게 될지도 몰라. 홈즈는 내 표정을 살폈다. 난 자네를 믿네 홈즈. 서툴렀다간 경찰에 끌려갈지도 몰라. 그게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면 상관없네. 꼬맙네 왓슨.
난 정말 좋은 친구를 두었다니까. 자네 머리 회전은 보통이지만 내게 어떤 친구보다 의지가 되네. 아휴, 아첨은 그만하게. 그래,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식사하면서 이야기하지. 홈즈는 허드슨 부인이 날라준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10분 후면 5시네. 7시가 되면 여주인이 공원에서 돌아오지. 우리는 그보다 조금 먼저 브리오니 별장에 가 있어야 하네. 아이린 애들러가 없는 틈을 타 집을 뒤지자는 것이라면 나도 쉽게 이해하겠네만 어째서 조금 먼저 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나는 의아한 얼굴을 물었다. 그 시각에 닿으면 사진을 손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래. 그렇게 생각대로 될까? 물론 충분히 승산은 있어. 다만 조금 엉뚱한 계략을 써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자네도 제대로 한몫해야 해. 어떤 일인데? 좀 어려우니까 귀담아 들어주게. 왓슨, 난 계략에 의해 아이린 집 안으로 운반되는 거야. 그 계략은 이미 다 꾸며져 있어. 그 다음에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틈을 봐 거실에 유리창을 열고 자네에게 신호를 보낼 거야. 그러면 자네는 내가 미리 자네에게 준, 그건 곧 자네에게 주겠네만, 그 비밀 병기를 방 안으로 던지고는 뿌리야 뿌리야 하고 외쳐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나? 알았네. 그런데 비밀병기라니 그건 위험한 건가?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거니까 위험하진 않아. 하며 홈즈는 주머니에서 릴레이 바통처럼 생긴 것을 꺼냈다. 이건 하수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건데 자동으로 불이 나도록 양쪽 끝에 신간이 달려있네. 그래서 던지면 그 충격으로 연기가 나며 불꽃이 일지. 도화선에 불을 댕겨야 한다면 귀찮겠지만 이거라면 누구라도 쉽게 다룰 수는 있겠군. 연기가 나면 불이야 불이야 하고 고함을 질러야 한다는 말이지? 그렇지. 그 다음은 구경꾼들이 맡아줄 걸세. 자넨 CCTV를 떼고 현장에서 떠나 뒷길로 가게. 10분쯤 후에 나도 그리로 가겠네. 사진을 들고. 말은 쉽지만 그대로 될까? 문제 없네, 왓슨. 안심하게. 홈즈는 내 호주머니에다가 비밀 병기를 넣어주며 안심하라는 표시로 윙크를 했다. 준비하고 나올 테니 잠깐만 기다리게. 침실에 들어갔던 홈즈는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나왔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이번에는 사람 좋아 보이는 목사로 바뀌어 있었다. 차양이 넓은 모자, 자루처럼 헐렁헐렁한 바지, 눈처럼 새하얀 깃, 세상사를 속속 들이아는 듯 온화한 얼굴, 만물을 사랑하는 듯 부드러운 미소까지. 정말 놀라운 변장술이었다. 홈즈, 자넨 변장도 잘하지만 연기도 참 훌륭하네. 순식간에 자네 혼까지 목사님이 되어버린 것 같네. 나는 감탄한 어조로 말했다. 홈즈와 내가 하숙집을 출발한 건 6시 15분이 지나서였고 서페타인 거리에 도착한 것은 6시 50분이었다. 아이린이 돌아오려면 아직 10분 남았네. 홈즈는 길가 벤치에 걸터 앉았다. 때마침 해질녘이라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은 눈에 많이 띄었다. 그리고 아이린 애들러 집 앞에서는 칼을 가는 남자와 수의 차림의 사나이가 어쩐 일로 다투고 있었다. 됐어. 이 정도 구격꾼으로는 옹색하지 않아. 홈즈는 내게 마치 설교라도 하는 투로 말했다. 정말 목사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세속적인 이야기였다. 이 사건을 해결의 방향으로 이끈 것은 아이린 애들러와 노턴의 결혼이었네. 그 결혼 덕분에 수사 범위가 훨씬 좁아졌어. 아이린과 보헤미아 국왕이 함께 찍은 사진은 이제 양날의 칼이 되었네. 그 사진이 노턴에게 발각되었다간 아이린도 역시 파멸하고 말 테니까. 그러니
아이린은 그 사진을 노턴도 모르는 곳에 감춰두었을 걸세. 그래. 그렇다면 아이린에 관해서만 수사하면 되겠군. 그런데 도대체 그 사진은 어디에 두었을까? 설마 몸에 지니고 다니진 않았겠지? 사진이 꺼서 그럴 수는 없을 거야. 혹시 가방 안에 넣고 다니는 건 아닐까? 그건 생각할 필요조차 없네. 보헤미아 국왕은 그 사진을 되찾고 싶어서 미칠 노릇이거든. 소매치기를 써서까지 빼앗아내려고 하지 않았었나. 만일 가방에 들었다면 그 사진은 벌써 국왕의 손에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럼 어디에 두었을까? 은행이나 변호사에게 맡기는 방법도 생각해봤네. 하지만 난 곧 그 생각을 부정했어. 여자란 누구나 비밀을 좋아하는 낭만주의자일세. 아마 이번 경우도 예외는 아닐 거야. 아이린 애들러는 틀림없이 그 사진을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고 이따금 들여다보며 즐거웠던 시절을 떠올릴 거일세. 하지만 보헤미아 국왕에게 보낸 편지로 보아 아이린은 곧 그 사진을 사용할 생각이 분명해. 그러니까 쉽게 손이 닿는 곳으로 옮겨 놓았을 거야. 그 말은 사진은 확실히 집안에 있다는 뜻일세. 하지만 전문가가 2번이나 숨어 들어가 찾아봤지만 실패했다고 하지 않았나? 전문가라지만 내가 보기엔 장님이나 마찬가지일세. 놈들은 찾는 법의 기초도 몰라. 그럼 자네는 어떤 방법으로 찾았습니까? 굳이 내가 찾을 필요가 어디에 있나. 에? 뭐라고? 나는 눈이 휘둥그레져 말했다. 아이린이 스스로 가르쳐 줄 거야. 자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글쎄, 보고만 있으라니까. 옳지. 아이린의 마차가 돌아오는군. 마차는 말발굽 소리도 요란하게 달려오더니 브리온의 별장 앞에서 멈추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까부터 길 어귀에서 서성거리던 불황자 하나가 쏜살같이 마차로 달려가 문을 벌컥 열었다. 그러고는 치근대며 구걸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불황자 하나가 또 나타났다. 야 이놈아, 여긴 내 구역이야 하고 불황자가 소리치자 그 남자는 불황자를 냅다 들이받았다. 그러자 그때까지 칼을 갈며 옥신각신 말다툼하던 남자가 먼저 와있던 불황자의 편을 들었고 수위가 나중에 나타난 불황자에게 합세했다. 그리하여 시끌벅적한 패싸움이 시작이 되었다. 그때 마차에서 막 내린 아이린은 아차하는 사이에 싸움방 가운데로 휩쓸리고 말았다. 그러나 아이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가운 얼굴로 싸우는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칼 갈던 남자는 흥분해서 주머니 칼을 휘두르며 날뛰고 있었다. 자칫 몸을 잘못 움직여 그 칼에 닿기라도 했다간 크게 다칠 판이었다.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위험해 보였다. 그때 홈즈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안 되겠어. 저대로 두었다간 죽을지도 몰라. 홈즈는 무시무시한 속력으로 길을 가로질러 싸움판에 뛰어들어 몸으로 아이린을 감쌌다. 그와 동시에 수위가 휘두른 지팡이가 우지끈하는 소리를 내며 홈즈의 머리에 명중했다. 홈즈의 머리에서 피가 왈칵 쏟았다. 그러자 이제까지 무서운 기세로 치고받던 남자들이 잽싸게 흩어져 달아나 버렸다. 싸움패들이 흩어지자 멀리서 싸움 구경을 하던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뛰어왔다. 그들은 먼저 아이린을 부축해 피가 번진 싸움판에서 떼어놓고 뒤이어 목사 차림의 홈즈를 안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아이린은 쫓기듯 돌계단을 올라 현관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획 돌아섰다. 그분 괜찮을까요? 맑고 고운 목소리였다. 그렇진 모양입니다. 아니 벌써 죽었는지도 모르겠군요. 홈즈를 아는 사람들이 대답했다. 그러자 그 옆에 서있던 사람이 맥을 짚어보면서 아니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있어요. 하지만 병원으로 옮기는 동안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만약 이분이 아니었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여러분께서
이분을 저희 집 안으로 좀 옮겨주세요. 그렇게 하죠. 구경꾼들은 힘을 합쳐 홈즈를 집 안으로 옮겼다. 거실에다가 눕혀주세요. 저 긴 의자 위가 좋겠군요. 피투성이가 된 홈즈는 커다란 창문이 있는 거실 겸 응접실의 긴 의자 위에 눕혀졌다. 나는 아까부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홈즈의 연기도 대단한걸? 피가 왈칵 쏟는 장면을 흡사 진짜 같았어. 불황자들을 비롯한 조연진도 상이라도 받아야 할 만큼 훌륭했고, 아이린이 커튼을 치지 않아서 나는 방 안 광경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아이린은 정성스럽게 홈즈를 돌보고 있었다. 저렇게 아름답고 착하게 생긴 여자에게 속임수를 쓰다니. 나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한시 앞이 그곳에 달아나고 싶었다. 하지만 저 여자는 사진을 이용해서 보헤미아 국왕을 협박하고 있어. 협박은 범죄야. 우리는 어떤 경우든 범죄를 중호해야 해. 게다가 만일 지금 내가 여기에서 달아나 버리면 홈즈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나는 그의 신뢰를 저버리게 돼. 내가 자신을 타이르는 동안 아이린이 밖으로 나가고 대신 늙은 하녀가 들어와 홈즈를 돌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홈즈가 괴로운 듯이 상반신을 일으켰다. 답답하니 창문을 좀 열어달라는 듯 홈즈가 손을 들어 창문을 가리키자 하녀가 잽싸게 달려와 창문을 열었다. 그 순간 홈즈는 손을 번쩍 들고 날쌔게 흔들었다. 내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다. 그것은 비밀병기를 던지라는 신호였다. 나는 꽉 움켜진 비밀병기를 열린 창을 통해 방 안으로 힘껏 내던졌다. 다음 순간 꽝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용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그 검은 연기는 곧 창문으로 시커멓게 밀려나왔다. 불이야! 불! 내가 미처 소리치기도 전에 밖에 있던 구경꾼들이 일제히 고함을 질렀다. 순식간에 브리오니 벌집을 쑤셔놓은 듯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이고 머니나! 홈즈를 돌보던 늙은 하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순식간에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구경꾼들의 떠들썩한 소리에 섞여 홈즈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프리아니요. 그냥 연기만 나고 있어. 불황자들이 창문으로 장난감 폭탄을 집어던진 거요. 침착하시오. 귀를 기울이고 있던 나는 흠칫 몸을 떨었다. 불황자란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었던 것이다. 나는 허겁지겁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 나는 홈즈와 약속한 장소에 이르서야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마구 뛰었다. 잠시 후 언제 그런 일을 했느냐는 듯이 시치미를 뺀 말쑥한 얼굴로 홈즈가 나타났다. 나와 홈즈는 잠자코 달리다시피 걸었다. 그러다가 아무도 뒤쫓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겨우 걸음을 늦추었다. 왓슨, 성공일세. 성공이야. 홈즈는 몹시 들떠 있었다. 나는 그러한 홈즈가 슬며시 얄미워졌다. 그럼 사진을 손에 넣었겠군. 나는 시큰둥하게 말했다. 아니야. 아직 손에 넣은 거는 아니야. 그럼 뭐가 대성공이라는 건가? 숨겨둔 곳을 알아냈으니 대성공이 아니고 그게 뭔가. 아니, 내가 알아낸 게 아니라 아이린이 가르쳐 주었네. 어딘가? 내게는 일러주어도 되겠지? 물론이지. 홈즈는 만족스러운 듯이 씩 웃었다. 오늘을 위해서 고용한 구경꾼들이며 싸움을 하던 녀석들까지 모두 잘해주었네, 왓슨. 자넨 금방 알아차렸겠지. 아까 일어난 일이 전부 연극이라는 걸. 그럼 금방 알았지. 자네 머리를 적신 그 피는 붉은 물감이었지. 붉은 물감을 손에 꼭 쥐고 있다가 쓰러지자마자 머리에 그것을 댄 거 아닌가. 낡은 수법이지만 감쪽 같았어. 내 생각대로 중상을 입은 목사는 아이린의 집으로 옮겨졌지. 그것도 전부터 눈독을 들였던 거실로 말일세.
나는 거치게 숨을 몰아쉬면서 거실을 관찰했네. 하지만 사진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어. 그래서 마지막 수를 쓰기로 했네. 하녀에게 숨이 차다고 알렸더니 친절한 그녀는 재빨리 창문을 활짝 열어주었어. 그래서 자네에게 신호를 한 거야. 내가 비밀병기를 던진 것이 이번 일에 도움이 되었나? 물론이세. 여자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불이 났다든가 하는 위험한 순간에는 언제나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찾기 마련이지. 이건 거의 본능이야. 이를테면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아이를 안고, 보석에 빠진 여자는 보석 상자 있는 대로 내달리는 법이지. 지금 아이린 애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보헤미아 국왕과 함께 찍은 사진이야. 그렇겠군.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풀이야 하는 소리가 들리자 아이린 애들러는 먹이에 다 덤벼드는 검은 포범처럼 날쌔게 거실로 돌아와 초인종 줄이 있는 곳에 바로 위에 붙은 널빤지를 움직였어. 벽처럼 보이도록 감쪽같이 만들어진 벽장이었네. 아이린은 그 안으로 급히 손을 집어넣어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했네. 그건 꽤 큰 봉투였어. 바로 그거였군. 그렇지. 사진 숨겨놓은 곳을 안 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불이 아니라고 소리쳤네. 그러자 아이린은 힐끗 불꽃으로 눈길을 돌리더니 벽에 둘러진 널빤지를 전처럼 돌려놓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어. 난 벌떡 일어나 사진을 꺼낼까 생각했지만 그때 마침 마부인 듯 한 남자가 들어와서 나를 유심히 지켜보는 바람에 그만두었네. 서두르다가 이를 그르칠까 겁이 나서 말일세. 그래, 이젠 어떻게 할 작정인가? 조사는 이걸로 끝났네. 내일 보헤미아 국왕을 모시고 브리온의 별장을 방문하겠네. 왓슨, 자네도 별일 없다면 함께 가지. 우린 곧 거실로 안내되어 잠시 기다려야겠지. 옛 연인과 오랜만에 만나는 여자는 특히 곱게 화장을 할 테니까 화장을 겨우 끝내고 그녀가 설레는 마음으로 거실을 들어섰을 때는 이미 우리 모습은 사라진 뒤일 거야. 물론 사진과 함께 말일세. 폐하는 기뻐하시겠지. 그래, 내일 몇 시에 갈 건가? 오전 8시. 나와 홈즈는 이윽고 베이커 거리 하숙집 앞에 이르렀다. 그때였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인사를 해왔다. 안녕하십니까, 셜록 홈즈 씨? 그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걸어가 버렸다. 그는 몸짓이 호리호리한 젊은이고 검고 기다란 외투를 입고 있었다. 가만히 있자. 어디서 들어본 듯한 목소리인데. 홈즈는 젊은이가 사라진 어둑어둑한 길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날 밤 나는 홈즈와 함께 잤다. 이튿날 아침 우리가 커피와 토스트로 식사하고 있는데 보헤미아 국왕이 뛰어들어왔다. 사진은 찾았나? 국왕은 몹시 서둘렀다. 아직은 찾지 못했습니다. 가능성은 있나? 물론입니다. 그 일로 아이린 애들러를 찾아 걸어갑니다. 그럼 식사를 뒤로 미루고 출발하지. 마차를 금방 탈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그거라면 염려 말게. 내 마차를 기다리라고 있으니까. 국왕 폐하의 마차를 이용하게 되다니 셜록 홈즈 평생의 영광입니다. 홈즈는 커피를 단숨에 마시고 재빨리 일어났다. 마차 안에서 홈즈는 보헤미아 국왕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사실 아이린 애들러는 결혼했습니다. 뭐? 결혼?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어제 세인트 모니커 교회에서 영국인 변호사 노턴과 결혼했습니다. 제가 증인이 되었죠. 순간 보헤미아 국왕의 얼굴에는 안심한 듯한, 그러면서도 맥이 풀린 듯한 기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노턴이라고 했나? 전혀 모르겠는데. 아이린이 그런 이름도 없는 남자와 결혼하리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아이린은 정말 그 남자를 사랑할까? 그렇다면 좋겠습니다만 어째서?
앞으로 국왕폐하께 폐를 끼칠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결국 폐하에 대해서는 추억만 간직하게 되겠지요. 자네 말이 맞네. 하지만 보헤미아 국왕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아이린이 미국 태생이 아니고 유럽의 귀족 출신이기만 했더라면 난 많은 장애를 무릅쓰고서라도 왕비로 맞아들었을 것일세. 아이린은 그 뛰어난 아름다움과 지성으로 누구보다도 훌륭한 왕비가 되었을 텐데 결국 그녀는 환상의 왕비였던 거야. 그 말을 끝으로 국왕은 서펜타인 거리에 닿을 때까지 한마디도 입을 떼지 않았다. 이윽고 마차가 브리오니 별장 앞에서 멈췄다. 홈즈가 현관에 있는 초인종 줄을 당기자 곧 예순쯤 되어 보이는 노파가 나타났다. 노파는 홈즈를 보자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셜록 홈즈시죠? 예,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홈즈는 깜짝 놀라 새삼스럽게 노파를 바라보았다. 노파는 홈즈의 날카로운 시선을 태연한 얼굴로 마주했다. 아씨께서 이르셨습니다. 당신이 오실 때니 실례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요. 그럼 아씨는 정말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아씨께서는 오늘 아침 도련님과 함께 체링 크로스발 5시 15분 열차로 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뭐라고요? 홈즈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럼 한동안 돌아오지 못하겠군요. 한동안이 아니라 2번 다시 영국에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말없이 서있던 보헤미아 국왕이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그럼 사진에 편지를... 노파가 미처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홈즈는 노파를 밀치고 거실로 뛰어들었다. 어제 그토록 깔끔하던 거실은 하루 사이에 마치 도둑이라도 들어왔던 것처럼 어질러져 있었다. 서랍이란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바닥엔 옷가지가 흐트러져 있었다. 무척 서둘러 도망쳤군. 홈즈는 신음하듯 중얼거리면서 초인종 줄이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갔다. 그러고는 널판지를 힘껏 잡아떼었다. 그래도 사진만은 남겨두었을지도 몰라. 결혼을 했으니까. 하는 기대로 홈즈는 비밀의 벽장 안으로 손을 넣었다. 그러나 순간 홈즈는 두 눈을 부릅떴다. 그의 손은 와들와들 떨리고 있었다. 홈즈의 손에 들린 봉투 겉면에는 셜록 홈즈님께 2번째 방문하실 때 보시겠죠? 라고 적혀 있었다. 홈즈는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서 이브닝 드레스 차림을 한 아이린의 사진과 편지 한 통이 나왔다. 평정을 되찾은 홈즈는 거의 무표정한 얼굴로 편지를 펼쳤다. 나와 국왕도 함께 들여다보았다. 어제 오후 11시에 썼다고 되어 있는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목사님, 아니 셜록 홈즈님, 당신의 변장과 연기와 작전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저도 99%는 감쪽같이 속았으니까요. 불이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는.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번개같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전 한 달 전부터 저를 아끼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런던에는 셜록 홈즈라는 살해탐정이 있다. 국왕폐하는 마지막엔 틀림없이 셜록 홈즈한테 부탁하러 갈 것이다. 살해탐정이나 소매치기 몇백 명보다 훨씬 무서운 셜록 홈즈가 승낙만 하기만 하면 제 아무리 사진을 잘 감추어도 반드시 찾아내고 말 거라고요. 그 충고대로 당신은 참으로 그럴듯한 작전으로 우리를 속이셨습니다. 당신들은 너무나도 감쪽같이 해내셨습니다. 마치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인기 좋은 무대극처럼 말이지요. 저는 이와 같은 연극을 꾸미리는 이 런던의 단 한 사람 셜록 홈즈 씨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밀의 벽장문을 닫자마자 뒷곁으로 달려가 마부 존에게 당신을 감시하도록 2층으로 뛰어올라갔습니다. 저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연극과 변장에 아주 익숙하답니다.
전 재빨리 남장을 하고 당신과 왓슨 선생 그 뒤를 밟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유명한 홈즈 씨의 하숙집 앞에서 인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멍했던 홈즈 씨의 얼굴은 아직도 눈에 선하군요. 홈즈 씨의 하숙집 앞을 지나쳐 저는 곧 템플 법학원으로 가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여보, 아이린, 그대가 엉뚱한 짓을 했구려. 홈즈는 무슨 일이든 마음먹은 일을 꼭 해내고야마는 끈덕진 사내라던데 그는 틀림없이 안갚음 하러 올 것이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갑자기 제가 저지른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런던에서 탈환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유럽행 1번 열차 특등석이 비어 있어 그걸 타기로 했습니다. 홈즈씨, 이번에는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두 발로 정정당당히 저를 찾아오시라고 믿습니다만 그때는 저희 보금자리는 텅 빈 뒤일 것입니다. 사진에 관한 것이라면 이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평소에 제가 그토록 바라던 이상적인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도 저를 사랑하고 저도 그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연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폐하께서는 소식적 잠시 가까이 지냈던 신분이 미천한 여자는 말끔해지시고 스칸디나비아 왕국 왕녀님을 왕비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사진은 돌려드려야 마땅하겠지만 거기엔 제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평생 제가 간직하고 싶습니다. 실례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대신 제 독사진을 동봉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여성인가. 보헤미아 국왕은 긴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듯 말했다. 홈즈, 아이린과 같은 여성은 이 세상에 다신 없을 걸세. 물론 자네도 동감이겠지. 만일 아이린이 나와 같은 신분이었다면. 그렇습니다, 빼야. 홈즈는 냉정하게 또박또박 잘라 말했다. 분명히 아이린은 폐하보다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지능에 있어서나 인격에 있어서나 말입니다. 물론 저보다도 훨씬 낫지요. 모처럼 부탁하셨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어드리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자 보헤미아 국왕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아니세, 홈즈. 자넨 정말 잘해주었네. 자네에게 부탁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네. 자넨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명탐정일세. 고맙습니다, 폐하.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자네에게 이걸 주고 싶은데. 보헤미아 국왕은 손가락에서 에메랄드 반지를 빼 홈즈에게 내밀었다. 그러나 홈즈는 손을 내저었다. 폐하는 지금 더욱더 귀중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주셨으면. 홈즈는 말끝을 흐렸다. 보석이 박힌 시계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진입니다. 홈즈는 조용히 사진을 가리켰다. 국왕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홈즈를 바라보았다. 소원이라면 주지. 국왕은 순수히 아이린 사진을 내주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홈즈와 나는 깊이 머리를 숙이고는 밖으로 나왔다. 이것이 보헤미아 왕국을 뒤흔들어 놓은 사건의 전모다. 또한 이 사건은 홈즈의 생애를 통틀어 유일무이한 패전이기도 하다. 그때까지 홈즈는 여자의 지혜는 얕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하지만 그 사건 뒤로는 2번 다시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따금 아이린의 이야기가 나오면 벽난로 위를 힐끗 쳐다보면서 저 여성은 하고 존경 어린 어조로 말하곤 하였다. 홈즈의 존경이 담긴 눈길이 머무는 곳에는 항상 환하게 웃는 아이린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